그 사람들도 눈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동학개미운동 일어나가지고 막 개인들이 그때 막 삼성전자 4만 원대에서 막 미친 듯이 사들이고 기관 물량 다 받고 이럴 때 외국인들은 보면서 왜 그때라고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들은 왜 초조하지가 않았었나?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또 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의 의심을 사실 해봐야 된다. 환율 플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 원화 평가 절상은 위안화하고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승리 이후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때보다는 그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약화되긴 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된다. 또 바이든이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평가 절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위안화 가치 오르면서 원화 가치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중국도 이번에 RCEP에 우리랑 같이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 사인한 거 뭐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외환시장 개입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방관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뭐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솔직히 IMF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한데 그때는 사실 IMF에 우리가 구제자금 받은 게 195억 달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외 순자산만 5천억 달러가 넘어요. 작년 기준. 올해는 뭐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런 와중에 뭐 환율 자체를 뭐 펀더멘탈을 훼손시키거나 뭐 부작용으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또 외국인들은 이 신흥국이나 아시아 금융시장에 있어서 환율이라는 잣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 그 글로벌 IB 이 아태평양 헤드 분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왜 미국 주식 이게 좋냐? 미국 주식 비중이 많냐? 그랬더니 쉽다 그랬어요. 달러 이즈 이지 그냥 그랬거든요. 사면 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최근에도 많았고 그 미국과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어떤 제로금리 기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스티뮬러스 체크 발행하면서 다시 부양하는 기간이 다 어떤 그 부양에 대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구원투수?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게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 왜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안 샀냐라고 만약에 하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때는 일단 미국 빵부터 채우는 거에 사실은 바빴던 것 같고 이제는 다 채워놓고 돌아보니 안 채운 성장주 그리고 펀더멘탈이 보장된 성장주들 보니까 한국, 중국의 그리고 일본의 워렌 버핏도 일본 주식을 최근에 늘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과연 그럼 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언제까지일까요? 1번 올 연말까지는 쭉 온다. 네. 2번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3번 연준이 긴축 카드를 만지는 그 시점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 2022년이 되겠네요. 네, 저는 내년은 미국 인덱스 별로일 것 같아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미국은 채워질 대로 많이 채워졌고 그 이외의 시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세미나 하더라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지금 전 국민이 미국 주식을 하고 마치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모두가 미국 주식을 해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전에 글로벌 마켓나우 할 때 외로우셨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외로우셨잖아요. 네. 네. 정말 미국 주식 제로 세대인데 정말 그 뿔인데 우리 런던 형님이. 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근데 항상 그렇게 선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다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대형주 장세였지만 내년은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는 글로벌 대표 주식들이 있는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팽이나 마가보다 개별 종목으로 찾아 나서자 하면 이제 이머징에도 가고 뭐 한국 주식 시장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 글로벌리 봤을 때는 종목 장세에 약간 숨어 있는 국가들. 네. 그러니까 약간 낙수 효과에서 조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 금융시장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메이저 네.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주식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았잖아요. 다이나막스요? 안주 이름 아니에요? 뭐 아베노믹스 좀 다이나믹하지 않았잖아요. 네. 왜 미국 주식이 되게 안정됐고 올라봐야 1, 2% 떨어져봐야 뭐 0.5% 그랬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미국 시장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양상들을 저는 좀 느끼고 있고 실제로 아마존이 이제 시가총액이 1.7 트릴리언 뭐 거의 2천조 하나로 되는데 진짜 알리바바가 월간 거래대금은 아마존보다 커요. 100조씩 거래돼요. 알리바바에서. 시가총액이 하나로 한 770조, 1000조가 안 돼요. 텐센트 790조, 800조가 안 돼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어떤 기업을 조금 더 내년에 봐야 되냐 좀 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성장성이 미국 주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키 맞추길 못한 게 너무나 많다. 저는 일단 뭐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외국인 매수세가 최소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중에 개인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환율 플레이로만 갖고 보면 내년 이제 초, 그러니까 아예 뭐 1월 달은 아니고요. 한 2월, 3월 정도, 또 3월에 이제 공매도 그 한시적 제한 조치가 풀리면 그때 한번 외국인들이 양털 깎기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소 전략으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얘기하신 대로 요즘 미국 주식 진짜 대중화됐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 약간 야누스적인 얼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환율 방어선이 1,1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깨지면은 한국 주식 익절하고 바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환차익 플러스 알파를 노리면 되고 그러다가 환율 더 떨어져가지고 1,050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한국 주식 풀매수. 이런 시소 전략, 덤벨 전략, 뭐 바벨 전략. 저는 네, 1,050원, 1,100원 깨진다고 보거든요. 정말 깨질 거고. 이대로 가면 깨지고 네. 지금 지금 들어온 외국인들의 어떤 셈법에는 1,100원은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하에 자신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1,050원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바닥 구간이라고 봐요. 바닥 에리어. 왜냐면 1,000원 밑으로 가면 이게 무역이 안 될걸요? 그 정도의 원화 강세면은 토요타 사지 현대차 안 사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가는 거고 렉서스랑 제네시스가 해외에서 게임이 안 되는 가격 구간으로 가는 거라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1,000원 밑으로는 뭐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1,000원 만약에 그 1,000원대 가면은 그때는 꼭 뭐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환율 조작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이제 수출해서 결제대금 받는 것만 해도 삼성전자 지난해 1년 동안 해외 매출이 190조? 이 정도인데 그럼 그 많은 달러가 이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은행이 그거 매입하면서 원화 풀고 달러는 이제 외환 보유고로 저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중에 원화가 또 너무 많아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정부가 통한증권 같은 불태환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거 원화 흡수하면 되고 혹은 또 지불준 비율을 뭐 올리는 식으로 해서 대응하면은 뭐 환율 걱정도 인플레 걱정도 동시에 한 방에 해결되니까 예. 지금으로서 뭐 우리가 아예 손을 놓는다고 해도 환율이 1,000원 밑으로 깨진다 이거는 외국인들도 바라지 않고요. 제 생각에 지금 외국인들은 1,100원 깨지고 1,050원이든 60원이든 한 요 정도 구간까지 가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원에서 8만 원을 가든 9만 원을 가든 그거보다는 일단 환율이 그 정도 가는 거를 보고 또 한국 정부가 이번에는 개입하기 쉽지 않다. 중국하고 같이 방관자적인 자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하에 자신감 갖고 들어왔다. 적어도 환율에 대해서만큼은. 네. 일단 중국은 한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조작국에 지정된 적은 있지만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관찰국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런 와중에 RCEP을 또 맺었고 외국인들의 심사에는 다 이게 들어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연말까지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외국인한테 주식을 그냥 좀 넘겨주고 내년에 이제 1분기 중에 양털 깎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이제 외국인 주식을 넘겨받아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옆나라 일본이 지금 GDP 성장률이 뭐 기저 효과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한국도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에서 뭐 물동량, 뭐 배운임 하면은 지금 배를 못 구해요. 물동량이 많아서 상선이 없어요. 그래서 배 운임 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 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이 지금 좋은 이유가 배를 못 구해서예요. 근데 조선사를 거의 다 망가졌죠. 통폐합됐죠. 승자 독식의 시기가 남아있죠.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논리들이 주식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원화가 강세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 세계 지금 중앙은행이 거의 다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유일하게 플러스 금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는 되게 막 주식이 개인 투자자한테는 큰 비중인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몇백 쪽씩 운영하는 국부 펀드들이나 연금 펀드들에서는 주식은 굉장히 작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 플레이 당연히 여러분들 0.1%라도 많이 주는 CMA로 옮기실 거 아닙니까? 그런 국부 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 외국인 유입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위안화가 강하고 우리나라 코리아원은 좀 서운하긴 하지만 마이너 통화여서 중국 위안화에 패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하니까 원화도 강한 거다.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요즘 외국인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많이 사들이는 중국 주식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의 어떤 중소형주까지는 건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 진짜 이거는 뭐 소로스도 왔다가 뺨 맞고 나가기 때문에 네, 왕서방한테 계기다가 참교육을 당했죠. 네. 조지 소로스도. 인터넷 플랫폼 1위 기업들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는 지금 중국도 플랫폼 규제안들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는 바이 더 딥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 제조업 굴뚝주 이런 건 어때요? 이건 아직 세계 경제 회복이 조금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중구장대한 산업들은 약간 이제 올드해지는 것 같고요. 옛날에 중국 투자 플레이는 막 이런 거였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소주 먹어봐야 5천만 국민이 몇 병 먹겠습니까? 중국인들이 먹으면 막 수십억 병이 나가요. 중국의 뭐 그 1등 뭐 소주 회사를 사야 됩니다. 간장 회사 사야 됩니다. 이러한 논리였어요. 근데 그거 되게 올드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4차 산업에 맞는 것들. 그 중에서 군중을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것들. 뭐 인터넷 플랫폼 또는 지금 뭐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어떤 중국의 기업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수요나 트래픽이 검증돼 있는 중국 4차 산업 관련주들을 네.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 입장에서 실무단에서 보면은 중국의 어떤 재무제표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뉴스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좋다고 봐요. 그 주요 하우스들이 그래도 걸러내서 자기네 ETF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저는 들어가는 게 그나마 조금 한 번 더 안전장치를 채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엔트 파이낸셜 마윈의 어떤 정말 핵심 기업이죠. 그거 상장 당일날 철회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좀 그게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환경이 분명히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 환경과는 다른 체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기업의 정보들을 알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관의 ETF를 활용한 매매가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연말까지 전략 한 조금만. 연말은 저는 쉬는 게 전략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초조하거든요. 네, 나 주식 없는데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모 한참 유행했던 Fear of Missing Out. 네. 이거 지금 막 오르는데 주식 비중이 적거나 안 가진 분들은 막 초조해요. 이거 나만 지금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주식 떨어질 때보다 내가 주식 없는데 남들 다 오를 때가 더 초조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이거 계속 불마켓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일단 따라 붙어야 돼? 아니면 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항상 주식시장은 기회를 줬지 주식시장에 맨날 참여한 사람들한테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았거든요. 동학개미로 정말 성공적으로 오래 주식을 일궈냈던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떨어져 있다가 코스피 1400, 1500대니까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두가 가자를 외치고 있을 때 모든 증권사들이 좋은 전망을 내놓을 때 급하게 따라 붙어야 되냐? 저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 먹었어요. 그거 갖고 뭐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뭐 스테이크 한 번 더 먹는 거, 좀 돈 많이 벌면 뭐 좀 보태 쓰는 거, 목돈이 생기는 거,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 보니까 올 초 코로나 급락장에도 야 결국 연준에서 비상대책 내놓을 거야. 유동성에 다 커버해 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물탄 사람들 다 사망했습니다. 예. 다 털리고 미수 다 날라가고 강제 청산 당하고 그때 섣부르게 저가 매수 물타기 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50% 반토막이 나도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내가 뭐 한 3년치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 무너지거나 코로나 오면은 다 반토막 나요. 반토막 이상 나요.
테슬라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인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이러한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2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사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이 있는 기업들은. 하지만 시장 전망 자체가 좋고 뭔가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지금 유튜브 세계에도 주식 방송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나라도 주식 이야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 신중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자는 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평생 가져갈 종목, 미래를 바꿔가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회는 진짜 항상 매달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알겠습니다. 저부터 일단 초조해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조하셨군요. 아, 많이 초조해가지고 많이 비비고 다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금융클럽원의 한동엽 PD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